The sky turns gray against a fiery display of red and golden hues, like the day I fell for you. So what will you do when the sun begins to fall? 네, 안녕하십니까, 잭윈터입니다. 여러분들 유클리드 프로브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번에 보론 2.4 만들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녀석인데, 제가 이거 작업을 할 때 아직 국내에는 이거에 대한 마땅한 설명이나 개념을 이해시켜주는 그런 자료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유클리드 프로브라는 이름에서 힌트를 얻으신 분도 계실 건데, 근접 센서나 BL터치처럼 배드의 레벨링을 측정해서 오토 레벨을 잡아주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작동 방식은 근접보다는 BL터치와 가까운데, BL터치가 이렇게 혓바닥으로 이렇게 뭐 찍어가면서 레벨링을 하는 것과는 달리, 프린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마이크로 스위치라는 엔드스탑 스위치 있죠? 그 스위치로 배드의 높낮이를 콕콕 찍어가면서 레벨링을 잡아주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유클리드 프로브라는 게 기존의 근접 센서와 BL터치와는 무엇이 다르길래 요즘 이렇게 말이 많고 핫한지. 야, 너만 먹니? 같이 먹어라. 새끼도 먹어야지. Oh, winter makes me sad. 제가 이번에 이 유클리드를 설치한 이유는 그동안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왔던 근접 센서와 BL터치의 단점이 많이 상쇄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근접 센서의 단점은 고온과 자석에서 측정 오차율이 좀 커진다는 점과, 금속일 경우 금속 재질의 배드에서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유리 배드 등에선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 종류에 따라서는 설치하기에 무겁거나 부피가 커서 거추장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BL터치는 이 근접과는 반대로 근접의 단점들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측정 속도가 너무 느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얘가 생긴 모양이 아담한 듯 생겼지만 막상 장착을 해보면 뭔가 낭창거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노즐 근처에 자리를 잡으려 치면 항상 늘 좀 억지스러웠어요. 이렇게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브들의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 방식이 바로 이 유클리드 프로브 방식입니다. 일단 프로브 스위치가 평소에는 배드와 툴헤드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서 바닥면을 출력할 때도 프로브 스위치가 열에 노출될 일이 없고요. BL터치처럼 물리적인 스위치 방식이기 때문에 배드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센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대부분의 배드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열이나 배드에 붙어있는 자력으로 인해 오작동 역시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작동하는 속도 역시 제 느낌에는 근접보다 빠르면 빨랐지 절대 느릿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출력 시에는 이 친구의 반쪽인 스위치와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도 가벼운 프로브가 거기서 또 무게가 반토막이 나서 가벼워야만 하는 툴헤드의 무게 영향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이번에 유클리드를 사용하게 된 진짜 이유인데, 탈착되는 과정을 구경하고 있으면 어릴 적 TV로 보던 로봇 합체를 보는 듯한 이 멋진 퍼포먼스를 감상하는 그 맛이, 잡아버리면 어떡해? 아이고, 머리가 엉덩이에 붙었네. 네,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유클리드 프로브는 3D 프린터를 위해 탄생한 건 아닙니다. 근접 센서처럼 이미 다른 산업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었던 측정 방식이고요.
이런 유클리드 방식을 3D 프린터에 적용하고 그 중에서도 보론에 좀 특화되어 있는 방식이 있는데 바로 클리키라고 하는 오토 레벨링 시스템이에요. 클리키는 보론에 맞게 맞춤 제작된 거라서 하드웨어 구성은 좀 저렴하고 심플한데 반해 동작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세팅이 약간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구성 역시 원조 유클리드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진다는 평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 클리키도 PCB 기반 형태로 구성이 되는 등의 유클리드 원형을 따라가는 버전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클리키의 장점인 저렴한 가격과 원활한 재료 수급의 장점이 사라져 가고 있는 거라 여튼 오늘의 주제는 클리키가 아니므로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더 알아보시고요. 오늘 제가 다룰 건 바로 유클리드 프로브 방식입니다. 이 유클리드 방식은 현재 공식 판매처라고 해야 하나? 여튼 공급업체에서 구매를 하시면 $25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시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는 게 배송비를 제외한 가격이라는 점, 국내까지 직배송이 안 되는 게 대부분이라 배대지 비용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점, 이래저래 내 집 앞까지 오는데 드는 비용을 모두 감안하시면 최종 가격이 하나로 한 4만원 정도에 육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4만원이면 BL터치 정가와 비슷한 가격이니까 가격적인 면에선 둘이 경쟁 제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가격이 착하지 않고 부담스러운 건 맞고요. 그럴 때는 마침 주변에 가격을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많다 하시면 다 같이 공동구매 형태로 직접 제작을 하세요. 그럼 절반 이하 가격으로도 제작이 가능하니까 나와 같이 가난한, 아니 마음이 맞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같이 제작하셔서 엠빵하시고 남는 건 저렴하게 분양하시면 부담스럽지 않게 구성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엔 친구도 없고 나만 가난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공제 후 남는 물량을 저렴하게 분양할 때 그런 매물을 노리시면 되겠죠. 네, 그럼 일단 구성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저는 정식 세트를 구매하지 않고 별도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구성품이 정식 제품과는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하지만 조립에 필요한 파츠들은 동일하므로 제가 가진 부품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고 수급하는 데 문제가 되는 접시 자석입니다. 규격은 4분의 1인치 바이 8분의 1인치이고요. 자석 등급은 N50 이상의 자석을 사용하셔야 해요. 간혹 N35 정도의 자석을 사용하면 안 되냐고 궁금해들 하시는데 일단 저는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권장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N50 이하 등급의 자석을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사용을 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튼 권장은 N52 등급의 자석 4개가 필요하고요. 자석 가운데는 M2 접시 볼트가 들어갈 수 있게 2에서 3mm 정도의 구멍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자석에는 접시 볼트 대가리가, 볼트는 물건이기 때문에 대가리가 맞죠? 대가리가 쏙 들어갈 수 있게 카운터 싱크 작업이 돼 있어야 하는데 자석의 양면을 각각 N극, S극이라고 하면 2개는 N극 쪽에 나머지 2개는 반대편인 S극 쪽에 카운터 싱크 작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유클리드 PCB 기판 위아래 총 2개가 필요합니다. 보통 양면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동일한 기판 2개를 이렇게 위아래로 뒤집어서 사용하고요. 기판 커버 파일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공동 제작하실 분들은 파일을 가지고 업체에 의뢰해서 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센서가 되는 마이크로 스위치는 옴넌 D2F 스위치를 사용합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작은 스위치 중에선 오차율도 낮은 편에 속하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되고요. 다음은 M2 규격의 길이 6mm 접시 볼트 4개가 필요합니다. 볼트 길이가 1mm 라도 크거나 작으면 곤란하니까 가능하면 꼭 6mm 길이의 볼트를 사셔야 하고요. 또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구매 시 실수하시는 부분이 접시 볼트는 대가리까지 볼팅이 되라고 만들어진 볼트입니다. 그래서 길이를 잴 때 나사산만이 아닌 대가리부터 나사산 끝까지 길이를 잽니다. 즉 M2 크기의 6mm 접시 볼트를 사시면 실제 나사산은 대가리를 제외하고 5m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볼트 구매 시 나사산 길이가 5mm이니까 일반 볼트 생각하시고 M2 5mm를 구매하시는 멍청이가 되지 않게 주의하세요. 멍청이? 그리고 M2 규격의 SMD 너트 4개. 이건 꼭 SMD 너트가 아니더라도 큰 문제는 되진 않아요. 일반 육각 너트를 쓰셔도 되긴 하는데 대신 나중에 출력물 브라켓을 좀 더 깎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JST-XH 3핀 커넥터,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여튼 요거 한 쌍이 필요하고요. 작동 상태 확인을 위한 SMD 형태의 LED와 LED를 위한 저항이 하나에서 2개 정도 들어갑니다만, 이 저항과 LED는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파츠이기 때문에 납땜이 부담스럽거나 작업 중 분실하신 분들은 패스하셔도 무관합니다. 분실한다고 하니까 나는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생각되시죠? 실제 받아보시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노화는 극성이 보이지도 않고 잃어버리기 정말 십상입니다. 저도 핀셋으로 잡는 도중에 얼루 튀어나갔는데 분명 제 방 어딘가에 있는데 한 달째 못 찾고 있습니다. 작업하다 분실하시면 납땜하기도 귀찮은데 그냥 하지 말자 하고 쿨하게 포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가 필수 구성품이 되겠고요. 조립을 하면서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제가 조립을 이번 영상까지 4개 정도를 해봤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은 다 겪어본 것 같아요. 난 좀 멍청이라고 그런다. 경험자 입장에서 찐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그 전에 택배를 받으시면 포장 뜯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시면서 자석이 멀쩡한지부터 확인하세요. 문제가 되면 구매처에게 클레임을 거시고 4개가 모두 멀쩡하다면 이제부터 이 자석을 아주 조심히 다루시고 잘 보관해 주세요. 자석이 작고 가벼운 데 반해서 N52 등급의 아주 강력한 자력을 갖고 있어서 자석이 멀리 떨어져 있다가 지들끼리 붙게 되는 그 충격만으로도 자석이 깨질 정도로 내구성이 매우 약합니다. 구하기 힘든 자석인 만큼 그렇게 깨져버리면 내 멘탈도 같이 깨지기 때문에 소중히 다루시길 당부드리면서 조립 시작할게요. 먼저 기판을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 먼저 기판에 볼트가 들어가는 요 홀을 줄이나 드릴 등으로 갈아서 M2 볼트가 쉽게 들어가도록 구멍을 넓혀 주세요. M2 볼트를 강제로 돌리시면 나사산을 새기면서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이따가 볼팅할 때 말씀드릴게요. 구멍을 다 넓히셨으면 3핀 커넥터부터 납땜을 하겠습니다. 유클리드 홈페이지에 가시면 납땜을 위한 이런 지그가 있어요. 출력을 하시면 납땜할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으시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뽑아서 사용하시고요. 저는 상남자이기 때문에 지그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기판은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 동일한 기판을 위아래에 맞게 뒤집어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기판 커버 파일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커넥터 다리가 들어가는 구멍에 맞게 커넥터 자리가 표시된 부분으로 커넥터를 고정하시면 됩니다. 잘 맞춰서 일단 가운데 다리만 살짝 임시 고정하시고 수평이 맞게 잘 맞춰가면서 나머지 다리들을 납땜해 주세요. 그 뒤 기판에 닿게 꾹 밀어서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은 없는 스위치를 커넥터처럼 구멍에 맞게 대보시고 NONC에 맞춰서 납땜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제작한 기판은 마킹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저와 같은 커버 파일로 제작된 기판은 NONC 말고 여기 보시면 스위치가 중앙이 아니라 왼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죠. 그리고 기판에도 스위치라는 마킹이 왼쪽으로 좀 치우쳐져서 주기되어 있습니다. 옴논 스위치 위치를 기판의 스위치 마킹과 일치되게 자리 잡고 고정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먼저 가운데를 살짝 임시 고정해 주시고 그 다음 수평 잘 맞추신 뒤 나머지 다리 붙여주고 마무리로 기판에 잘 밀착되도록 다시 한번 꾹 눌러서 고정해 줄게요. 전 납땜을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서 그냥 제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납땜하는 방법은 저를 안 따라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랬었구나.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는데. 납땜을 모두 마치셨으면 다리가 길게 튀어나온 부분은 나중에 쇼트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튀어나온 다리들은 다 잘라주시고 캡톤 테이프 등으로 마무리 절연까지 해주실게요. 그 다음 LED를 설치하실 분들은 기판에 표시된 대로 납땜을 하시면 되는데 LED는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극성이 존재합니다. LED에 마킹된 극성 확인 후 극성에 맞게 LED 설치를 하시고요. 저항은 극성이 없으니까 그냥 이쁘게만 납땜하시면 됩니다.
이 LED는 저처럼 기판을 별도로 제작하신 분들은 커버 파일에 따라서 극성 방향이 다르거나 아니면 한쪽 기판에만 붙여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 잘 보시고 설치하세요. 제가 제작한 기판은 스위치 쪽은 LED가 바닥을 향하고 있어서 나중에 독에 보관할 때 간섭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치 쪽 LED는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이 SMD 저항이나 LED가 너무 작아서 땜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먼저 기판에 납을 약간 먹인 후 LED와 저항을 핀셋으로 자리 잡으신 뒤에 인두기로 양 끝단을 2에서 3초간 눌러가면서 녹은 납을 흘려보내서 먹이시면 이렇게 쉽게 고정이 되니까 해보시고요. 납땜하실 때 납이나 저항, LED가 뽕긋하게 툭 튀어나오면 나중에 간섭을 줄 수도 있으니까 기판에 딱 붙게 얇게 납을 먹여주세요. 인두기 성능이 나쁘거나 손떨방이 안 되시면 나름 빡셀 수도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렵겠다 싶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LED 설치는 패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제가 구매한 LED가 멀쩡한지 테스트를 위해서 하나만 설치를 여기다 해보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LED는 설치 안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메인 요리인 자석을 장착해 볼게요. 이 자석을 장착하실 땐 세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석의 극성을 잘 배치하셔야 하고, 둘째, 자석이 너무너무 잘 깨지기 때문에 세게 조이시면 안 되고, 셋째, M2 볼트가 너무 쉽게 마모가 되기 때문에 볼팅 시 살살 조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자석은 정식 제품은 극성이 구분돼서 오기 때문에 좀 작업이 수월한데 저처럼 별도로 제작하신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사 머리가 보이는 부분끼리는 맞닿아서 위아래로 붙어야 하고 나란히 같은 면에 있는 자석은 서로 극성이 반대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위아래 좌우 모두 극성이 달라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석을 붙여가면서 극성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가 쓰는 방법은 이렇게 같은 극끼리 붙인 자석을 카운터 싱크가 가공된 면을 나란히 한 상태에서 옆으로 가져갔을 때 붙게 만든 후 위에 두 개를 한 면에 붙이고 나머지 두 개를 아래 다른 면에 붙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좌우는 서로 다른 극이 되기 때문에 서로 맞닿는 위아래 면만 다른 극으로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극성을 잘 배치하신 뒤 볼팅을 시작할 건데 M2 접시 볼트는 별도로 사시면 육각머리가 1.65mm인가? 왜 우리 V6 히팅 블럭에 센서 고정하는 무드 볼트 있죠? 그 볼트와 육각 홈 크기가 같은 것도 있어서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데 공식 제품은 그보다 육각머리가 너무 작아서 너무나도 쉽게 마모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한 번에 볼팅을 끝내셔야 해요. 만약 잘못 조였으면 다시 빼고 하면 되지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M2 볼트는 제가 보론제로 조립할 때 LM 레일 고정할 때 써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잘 뭉개지는지는 안 봐도 뻔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볼트로 강제로 조이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볼팅할 때 약간의 힘만 들어가면 바로 뭉개지는 이 M2 접시 볼트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미리 볼트 홀을 넓혀 놓으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순정 M2 접시 볼트를 사용하실 때 약간의 팁을 드리면 이 볼팅 하실 때 육각 렌치 말고 별 렌치 중에 T5 계열을 사용하시면 마모가 덜 되면서 육각보다 힘을 좀 더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드라이버 세트 있으신 분들은 별 렌치 이용해서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전 별도로 구매한 접시 볼트 육각 머리 홈이 순정보다 커서 마모가 덜 되기 때문에 육각 렌치 드라이버로 조여주겠습니다. 조이실 때는 반대편에 SMD 너트 혹은 사용하실 M2 너트 잡아주시고 볼팅을 하시는데 이때 주의사항 기억하시죠? 자석은 쉽게 깨지고 접시 볼트 역시 쉽게 뭉개지기 때문에 너무 세게 조이지 마시고 이 정도면 고정됐겠다 싶을 때 바로 멈추세요. 더 조여야지 하고 욕심내시면 보셨죠? 자석과 함께 내 멘탈이 동시에 깨지는 거. 나사홀을 넓혔기 때문에 좀 낭창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한번 결합을 시켜서 극성도 확인하시고 자석이 삐뚤지 않게 위치도 잡으신 뒤에 조여주세요. 이렇게 유클리드 프로브 조립을 완료하셨으면 이제 유클리드 홈페이지에서 본인에게 맞는 프린터가 있으면
해당 프린터에 필요한 STL 파일 받으셔서 출력 후 설치하시면 되고, 없더라도 설계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모델링 하셔서 도킹을 하는 독과 투레드에 고정하는 파츠 이용해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단에 유클리드 홈피 링크해 드릴 거고요. 이렇게 출력물 등을 이용해 프로브 장착을 해주는 건 유클리드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오토 레벨링 센서를 사용하셔도 고정 브라켓 등은 직접 커스텀해 주셔야 하는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좀 수고스럽더라도 본인 프린터에 맞는 STL 구하셔서 출력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투레드에 장착하실 땐 평소엔 노즐보다 높아야 하고 레벨링 측정 시에는 노즐보다 아래 위치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헤드에 고정되는 반쪽은 노즐보다 높게, 스위치와 합체했을 땐 스위치가 노즐보다 낮아지게 높이를 적당히 잡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킹하는 파츠는 뜨거운 열을 내뿜는 투레드 또는 히팅베드와는 거리가 있게 배치하셔서 평상시엔 열에 노출되지 않게 해주시면 되고요. 간혹 유클리드에서 제공하는 STL 파츠가 사용하시는 SMD 너트에 따라서 간섭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파츠를 간섭이 안되게 출력물을 좀 깎아내시거나 녹여내셔서 살짝 가공 후에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We can slow it down tonight, when we wake up with 이렇게까지 해서 유클리드가 뭔지, 어떻게 생겨 먹었고 어떻게 설치하는지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원래 가능하면 유클리드로 보론과 클리퍼에서 Z축 캘리브레이션 잡는 법과 펌웨어 매크로 설정하는 법까지 다루고 싶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내용이 너무 길어요. 근데 얘네들을 다루기엔 내용이 너무 길고 루즈해질 게 뻔하기 때문에 일단 매크로 설정하는 부분은 제가 추천할 만한 다른 분들 자료를 대신 링크를 해드리고요. Z축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클리드 프로브는 오토 레벨링이나 Z축 엔드스탑으로 사용하기 위한 스위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센싱을 통한 측정 값으로 메쉬 레벨링을 하는 대부분의 펌웨어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현재 3D 프린팅 분야에선 클리퍼 펌웨어에서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클리퍼 관련 자료 구하기가 가장 용이하실 거고요. 말린이나 램랩에서도 매크로 기능을 이용하시면 사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하단 설명란에 티치 형님이 가이드 해주신 매크로 관련 강좌를 링크해 드릴게요. 그거 한번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도전해 보시고요. 이 유클리드는 제가 사용해 본 결과 평상시엔 스위치가 뜨거운 열이 나는 베드나 투레드와는 분리가 되어 있어서 내구성에 무리를 주는 일이 적고요. 오차율도 낮은 것이 제가 사용해 본 센서 중에선 가장 정밀하고 일정한 오토 레벨링 측정 값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돈내산 오토 레벨링 중에선 빠르고 정확하고 안정적인 센서였다 입니다. 하지만 단점이랄까 좀 아쉬운 점은 일단 첫 번째, 이 홈런 스위치 역시 물리적인 스위치이기 때문에 수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제조사에선 1만에서 1만 5천회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튼 반영구적이지 못하다는 점과, 그리고 두 번째, 펌웨어처럼 소프트웨어적인 분야에 서투신 분들에겐 쉽게 적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겠다 싶은 부분, 약간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다가 요즘 제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지스코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한글로 관련된 자료가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자료를 보셔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 제가 있는 단톡방에 오셔서 직접 물어보시면 아는 부분은 참교육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자료도 보고 따라도 해봤는데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안 만들려고 했던, 하지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눈에 밟혀서 만든 유클리드 프로브 영상이었고요. 제가 유튜브를 복귀한 이후에 다루는 콘텐츠가 말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이라 힘듭니다. 어쨌든 이상 저는 잭윈터였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더워.